대장동이란 말이 그게 뭔 말입니까? 난 자꾸 들어도 그 단어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그 성남시 분당구에 네. 그 백현동이 있고요. 아, 동네 이름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대장동이 있습니다. 아, 동이 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예. 이 성남 내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미개발 지역입니다. 아, 미개할지요. 예, 미개발 지역이라서 거기 이제 논밭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종 땅도 많은데 아. 이제 그런 데를 약 한 30만 평 정도를 이제 아, 개발하는. 맞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30만 평 이상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시에서 하기가 그 시장으로만 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하만 이제 시장이 권한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제곱미터 보통 밑으로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대장동이 약 한 30만 평, 아. 100만 제곱미터 조금 안 되는 네. 예, 상태로 이제 개발 계획을 짜가지고 네.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뭘 지으려고 그랬어요? 거 이제 그 민간인들이 원래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죠. 아파트를. 예,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마 한 72%인가 동의율을 가지고 있었을 그럼 걸로 거기 알고 이제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인들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72%는 이제 개발하자. 아. 예, 동의를 했고 이제 약 한 8%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 네. 동의를 못한 상태. 요때 이제 이런 정도에 있었는데 네. 이제 이재명이 이제 들어선 거죠, 정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개발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찾아가지고 로비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아. 이제 이게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다가 로비를 하려고 해가지고 온 게 누구냐면은 이제 김만배를 아. 이제 온 거죠. 김만배가.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김만배를 처음에 이제 그 소개시켜 준 거는 말하자면 이제 거기를 이제 남욱하고 정영하기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욱하고 정영하기 하고 있던 사업인데 거기 이제 로비스트가 필요하니까 그 로비스트를 갖다가 이제 김만배를 소개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2017년에 네.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특검이 되는 박영수가 이제 그 김만배를 거기 소개시켜 준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박영수 때문에 자기는 왔다. 김만배가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30만 평 정도 개발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원래는 그 30만 평이면은 그게 시에서 개발하는 소관이에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30만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네. 예,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예. 그 이상은 국토부에서 하고. 국토부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사. 대장동, 백현동 둘 다 시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백현동은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지방으로 이제 공기업들 이전하라고 아. 해가지고 이제 이전 정책이 나왔어요. 공기업 이전 정책이. 아, 그러니까 공기업. 지방으로 왜냐면 맞아요. 보내가지고 맞아. 그 지방 균형 발전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백현동이 그 어디 있냐면은 그 백현동이 이제 그 판교 바로 옆에 네. 붙어 있고 그냥 판교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백현동이 거기 이제 식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남서울시시 이제 올라가는 네네네. 입구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아. 거기가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니까 그 이제 부지를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이제 그 매각한 부지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예, 그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 차례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차인가 거의 17차례가 거의 유찰됐다가 그렇군요. 예, 유찰됐다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조건부로 사겠다. 이거를 종상향을 시켜주면 내가 사겠다. 근데 사실 종상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냐면 시장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식품연구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도 이게 종상향 되면은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종상향 시켜주면 어떻겠냐 이제 건의서나 이런 것들을 국토부를 통해서 넣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은 협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그러면 종상향을 좀 지방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을 갖다 보냈는데 이거를 이재명은 국토부에서 협박이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겠다시피 이재명을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이 협박에 통하겠습니까? 협박했으면은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저를 협박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연노출 지역이 예.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2단계 상향 요구했습니다. 네. 그럼 2단계 상향이면 뭐냐면 그 이정주거 지역이거든요. 그 이정주거 지역인데 거기를 갖다가 4단계나 3정주거 지역도 아닌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줍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500%까지 예,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추진 조합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백현동은 그러니까 공기업이 있던 자리를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업을 했던 것이 이제 백현동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장동은 또 다른 동네, 대장동이라는 동네에서 30만 평의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개발해 보려고 네.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네. 개발해 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던 데였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 공기업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은 그 추진위원회 네. 조합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땅이 한 덩어리라. 예, 아니, 그러니까 백현동은 이제 그 조합이 형성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기업이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라는 회사의 소유기 때문에 네. 그 식품연구원이 이제 매각해야 될 대상지였고요. 그거를 이제 민간인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면서 사가지고 예, 시장 측근한테 연결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로비를 하면서 시장한테 다시 팔았어요 시에 시에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었죠. 자기가 예, 자기가 이제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사들여서 거기다 뭘 지었어?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와. 용적률 500%까지 받아서 한 개인이 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사 차려가지고 들어간 거죠. 와. 그래가지고 거기를 당연히 PF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 돈 벌었겠다. 예, 거기 3천억 정도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이익금이 예. 이익은 뭐 그 사람 개인이 다 가졌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개인이 다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이득은 정바울 개인이 갖게 되는데 그럼 뭐 이게 저기- 이제 사건이 난 게 뭐냐면요. 네.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측근을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아. 그 소개를 시켜준 게 요즘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김진성 씨. 김진성 씨가 이제 뭐냐면 거기 정바울하고 김인섭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바울이 이 시장한테 제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비스트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김병량 시장 때 비서로 일했던 김진성 씨가 이제 김인섭을 소개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인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재명이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정동영하고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그 이재명을 갖다가 지지해주고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이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럼 내가 용도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럼 나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고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50%의 사업권의 50%를 주겠다. 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만들고 그 법인은 원래 이제 그 1억짜리 만들어도 거기에 수익이 나면은 거기에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배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5천만 원짜리인가 그걸 만들었는데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김인섭이 거기다가 돈을 안 태웁니다. 예. 거기 이제 태웠으면 반을 먹었겠죠. 합법적으로 1,500억을 먹었겠죠. 아. 근데 돈을 갖다 안 태워요. 정바울이 이제 그 시점을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난데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해주냐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200억을 주겠다. 200억을 주겠다. 그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억을 약속받고 이제 용도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은 항상 이재명이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번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예. 직접 했잖아 또. 아니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둡니다. 아, 두고. 두고 난 다음에 뒤에서 물밑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이재명 뜻대로.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공천관리위원장만 딱 앉아있지. 그 밑에 사람 전부 다 이재명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거짓 보고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이제 막 올렸던 겁니다. 이재명이 수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원장 같이 한 사람을 앉혀놉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하고 이재명 측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의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구냐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이란 말이죠. 그럼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이 공관위원장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공관위원장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제대로 하려면 검찰 수사 들어가갖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네.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구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오갔는지 그다음에 실제 계약 관계를 어떻게 됐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쫙 그래프로 이게 표를 펼쳐놓지 않으면 다음엔 이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지느냐 누가 지느냐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면서 공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현동 사건도 처음에는 이재명이 무슨 게 하려고 그러냐면 도시공사를 참여시켜라 했어요. 참여를 시켜라 했는데 이 참여시키려고 해가지고 이제 정바울이 저희 회사 찾아옵니다. 네. 이재명이 참여시키라 하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거기를 처음에 용도 변경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도시공사 참여시켜서 공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게 한다. 이런 이제 명분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정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회사 찾아와가지고 4가지 조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0억 보장할게. 아니면 지분 줄게. 뭐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해라.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왜 안 좋아했냐면 이미 민간에다가 넘어간 땅인데 그 민간에다 넘어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원을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공인데 그렇지. 굳이 뭐 민간이 이미 산 거를 갖다가 그걸 저 사람들 용도 벽규경해가지고 하는 자체가 이미 특혜가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런 땅은 많거든요. 성남시에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들이 우리 90% 기득 체납할 테니까 여기 개발지로 좀 바꿔달라.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다못해. 그래서 공원으로 묶인 땅들. 아,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해줬는데 여기 뭐 식품연구원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걸 갖다가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하고 손을 잡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큰둥했는데 정진상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인섭이 껴있으니까 좀 잘해주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재명도 그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명령이 내려왔어요. 여기 같이 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장 명령 내려왔으니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한테 시장실 갔는데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인서병이 거기 인서병도 있다며. 그러면서 그거 좀 신경 써줘봐.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줘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라. 해가지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이재명이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바울 쪽에다가 총 8가지 조건을 갖다가 수행해서 오면 9가지가 8가지 조건을 수행해 오면은 허가를 내주겠다. 조건부 승인을 내줘요. 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도시공사를 참여시켜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 이게 두 번째 조항인데 이게 싹 빠지고 안 했는데도 허가가 납니다. 어떻게? 그 공무원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 게 정진상이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시공사를. 왜 뺐나? 그게 이제 정진상이 김인섭에 감옥 가 있을 때 어딜 가느냐면 면회를 가요. 아, 그것도 면회도 일반 면회가 아니라요. 특별면회. 특별면회 갑니다. 특별면회 가가지고 하는 걸 이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 나오면서 이제 드러난 건데 이제 정진상한테 정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공사 빼달라. 왜? 정바울이 200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그렇지. 이 최하 자기가 기준점으로 이야기한 게 200억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하면은 최하 뭐 반 달라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사 빼달라. 내가 200억 너한테 주는데 당신이 200억에 대한 가치를 하려면 도시공사 정도는 빼줘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뭐냐면 안 그러면 내가 이득이 안 난다. 그래서 도시공사 빼달라고 그러니까 도시공사 빼주고 게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식품연구원부지 반은 뭐냐면 기부 채납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단지 부지하고 그다음에 공공단지 부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할 땅하고 5대5였는데 이거를 개발 지역을 6대4로 바꿔달라. 요청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재명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빼줍니다. 도시공사가 빠진 상태에서 이게 이재명 말하자면 시장에 그 말하자면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재명이 다 사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4단계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재명이 말버릇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민간 투기업자들의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민간 투기업자를 막으려면 도시공사를 거기서 왜 뺐습니까? 백현 사업이야말로 민간 투기업자 정바울이 한 사업이고 오히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십수년 동안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그냥 민간 사업인데 그거는 그렇지. 오히려 그냥 땅 그 공공 땅 딱 사가지고 거기다 개발해가지고 팡 튀겨서 먹으려고 그러는 정바울이라는 말하자면 민간 투기업자는 정바울인데 불구하고 정바울한테는 그런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도시공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정바울이 요청해서 빠지지 않았다면 이것도 도시공사가 한 거다 하면서 도시공사 해가지고 나하고 우린 상관이 없다. 성남시하고는 이렇게 빠져나갔을 만한 일인데 정바울이 다행히도 우리 공사를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정진상이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고 이재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백현동 재판은 아마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좀 그 재판만 해도 지금 벌써 2년을 넘게 하고 있고요. 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내가 묻는 첫 질문이 네. 아주 담백하게 온 시청자들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그 백현동 사업은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정바울이 사업자니까 그 저기 개발 사업자니까 되고 거기에 이제 돈이 이제 70억이 넘어갔는데 아니 한 70몇 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돈을 갖다가 200억 주기로 약속했는데 정바울이 70억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김인섭이가 소송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드러나게 된 건데 200억 주기로 해놓고 70억밖에 안 줬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났고, 근데 이제 김인섭한테는 이제 한 8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 게 지금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개발 이득은 정바울이 보게 돼 있는 구조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 이익금의 상당수는 뭐냐면 지금 김만배 얘가 갖고 있는데 약 한 5천억 정도로 5천억. 예. 와, 맞네.